60년대의 교육열, 일류병, 우고탑, 치맛바람. 60년대에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새칭 일류중학교가 있었다. 일류중학교에 가려면 초등학생들은 입시를 치러야 했다. 오늘날 명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생이 입시지옥을 거치는 것처럼 60년대까지만 해도 초등학생들은 입시지옥에 시달렸던 것이다. 왜냐하면 일류대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일류고등학교에 가야 했고, 또 일류고등학교에 가려면 일류중학교에 가야 했던 이른바 엘리트 코스가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로 일류대를 가기 위한 경쟁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당시는 한국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전쟁으로 국민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평등해졌고, 능력만 있으면 신분 상승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 따라서 신분제 사회 속에서 살았던 당시 부모 세대들은 자식의 출세를 통해 자신들의 한을 풀고자 했었고, 때문에 자식 교육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5, 60년대 우리나라 문해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는 시대별 문맹률 그래프이다. 보릿고개와 초근목피가 실제로 존재하던 그 가난하던 시절에도 서울 시내 국민학생 62만 명 중 무려 30만 명이 과외를 받을 정도였고, 식당 파출부를 하면서 자식을 공부시키던 억척스러운 홀어머니에 자식의 학비 때문에 소를 내다 판다는 우골탑은 당시에는 흔한 얘기였다. 자식 교육에 극성이던 학모들을 두고 치맛바람이라고 불렀던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오죽했으면 66년에는 치맛바람 자숙운동과 과외 공부 시키지 않기 운동이 일어났는가 하면 67년엔 아예 치맛바람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나오기까지 했었다. 무주파동과 창칼파동. 무주파동 1964년. 다음은 1964년 12월에 있었던 서울시 중학교 입시 문제다. 밥으로 엿을 만들려고 한다. 만약 엿기름이 없다면 대신에 무엇을 넣으면 될까? 디아스타제, 무즙, 꿀, 녹말. 이게 초등학생들 문제라고? 생각보다 어려운데? 어쨌든 정답은 1번이었다. 하지만 디아스타제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른다. 아밀라아제를 약으로 만든 상품명이기 때문이다. 즉 디아스타제는 녹말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바꾸는 효소다. 시험 문제는 이러한 소화 효소를 묻는 것이었다. 그런데 논란이 일어났다. 사실 무에도 아밀라아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번 무즙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국민학교 자연교과서에서는 침이나 무즙에도 디아스타제 성분이 들어있다 라는 내용이 버젓이 수록되어 있었다. 아, 나 무슨 문제를 이따위로 냈어. 더욱이 디아스타제는 한낱 상품명이지 정식 명칭도 아니다. 진통제 타이레놀이 아세트아미노펜의 상품명에 불과하듯이 말이지. 때문에 상품명에 낯선 사람들이라면 무가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활상식에 착안해서 오히려 2번을 택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니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하지만 당시 문교부는 오직 1번만을 정답으로 처리했다. 이런 변명을 하면서 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엿을 만드는데 누가 무즙을 넣겠다는 거임? 약국에서 파는 디아스타제를 넣으면
답으로 엿을 만들 수 있다는 걸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어. 그리고 정말로 무즙을 넣으면 엿이 만들어지기는 하는 거임? 열받은 치맛바람, 엿이나 먹어라. 이렇게 문교부가 디아스타제만을 정답으로 발표하자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이 거세게 들고 일어나게 된다. 당시만 해도 인류대를 가기 위해서는 인류중 165 코스를 밟아야 된다는 인식이 강할 때였다. 경기중, 경기고, 서울대는 일명 엘리트 코스로 알려졌으니까. 그러니 학부모들은 사생결단으로 항의했던 것이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특히 1점 차로 아깝게 불합격된 학생들 중에서 70%가 무즙을 정답으로 썼다. 학부모들은 서울시 교육청으로 대거 몰려들었다.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 봐야 믿어줄 터? 아니, 그게 정말로 만들어지냐고요. 결국 이 논란은 무즙 재판이라는 희대의 사건으로 치닫게 된다. 헌데 재판도 엉성하긴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무즙으로 가능한지 전문기관의 실험을 의뢰한 결과 무즙으로는 엿을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열받은 학부모들이 기어코 이를 저질렀다.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낸 것이다. 뭐라고? 이게 바로 무즙으로 만든 엿이라고? 헐? 되네? 열받은 학부모들은 이렇게 쏘아붙였다. 에라, 엿이나 먹어라. 그렇게 엿 먹어라는 말은 당대의 유행어가 된다. 결국 재판관은 판결을 뒤집어야만 했다. 무즙도 정답으로 봐주겠다는. 그렇게 해서 아깝게 떨어진 38명의 학생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된다. 검 입학, 뒷문 입학 비리.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의 희대의 사건이 터진다. 문교부는 학생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60명에서 64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경기중, 서울중, 경복중 등 명문중학교에 추가로 입학한 학생들의 수는 총 59명이었다. 어라? 좀 이상한데? 애초에 38명이 구제받기로 돼 있었는데 21명이 더 늘어났잖아? 그랬다. 추가 입학하는 어수선한 과정을 틈타 이들 중 21명의 특권층 자녀들이 덤으로 부정 입학해버린 것이다. 헐, 정말? 하지만 수개월 후 부정 입학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밝혀지고 말았으니 뭐야, 그런 일이 있었어? 더욱이 덤 입학, 뒷문 입학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대부분 특권층과 부유층 자제여서 여론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 중에는 청와대 비서관과 고위공무원의 자제들도 있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자식을 부정 입학시킨 고위공무원들은 대거 해임되었고 서울시 교육감과 문교부 차관 등도 줄줄이 옷을 벗어야만 했다. 창칼 파동 1967년 1967년에는 또다시 중학교 입시에서 커다란 말썽이 일어났다. 논란이 된 미술 문제는 다음과 같다. 원래 정답은 13번 2번, 19번 3번이었다. 그러나 채점이 한창 진행되던 중 경기중학교 교장이 두 문제의 정답이 애매하다면서 복수 정답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13번은 2번, 3번 모두 정답,
19번은 1, 2, 3번 모두 정답인 것으로 결정. 그러자 피해를 본 수험생 학부모들은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났다. 학부모들은 경기중학교 강당을 점령하더니 철야 농성을 벌였다. 당시 서울시 교육과장은 시찰차 학교에 들렀다가 졸지에 학부모들에게 붙잡혀 30시간 동안 인질 노릇을 하다가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학부모들은 음모론을 제기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 다른 학교들은 모두 하나만 정답으로 했는데 왜 경기중학교만 복수 정답이죠? 특권층의 압력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복수 정답을 한 바람에 커트라인이 높아져서 억울하게 내 자식만 불합격됐다고. 하지만 학교 측은 학부모의 주장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다.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300명이나 추가 합격을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때문에 별의별 소문이 다 퍼졌다. 아 글쎄 공화당 의원 자제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저러는 거라며? 그놈의 국회의원이 뭔지. 결국 창칼파동도 법정으로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원은 학교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복수 정답을 채택하는 것은 교장의 재량권이라는.